엄마, 이번 명절엔 저 혼자 갈게요. 혼자 온다고?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올리고 잡채도 미리 해두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자 셋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들 둘. 그래서인지 저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이 은근히 기대가 됐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면서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시장에 같이 가서 반찬거리를 고르기도 하고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며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엔 저 혼자 갈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그러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연이가 친정 가요.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정에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연이가 외동딸이잖아요. 친정 어머니 혼자 계셔서요.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둘이 상의했는데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 명절은 각자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전화기를 들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올 줄 알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서 전을 다시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을 사람은 남편과 아들 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하나씩 다시 정리했습니다. 괜히 빈 식탁이 더 허전해 보일까봐 그랬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괜히 더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 좋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얼른 손 씻고 와라.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전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잡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식탁이 넓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괜히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남편은 말없이 TV 소리만 조금 키웠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연이는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잠깐 화면을 봤다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SNS였습니다.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 친정 어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큰 명절상이 차려져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랑 보내는 명절. 그 순간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면 아들이 더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을 하나 집어 접시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날 식탁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TV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이 남아 있어 며칠째 같은 반찬을 데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먼저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괜찮니? 아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손을 닦았습니다. 왜 그러니? 아들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둘이 상의했는데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이 안 가지기로 했어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손주 기다리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상의한 거면 엄마가 뭐라 하겠니? 하지만 그 말 뒤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손주를 안아보는 상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를 작은 손에 쥐어주는 모습, 명절에 작은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모습, 그런 장면들을 가끔 혼자 상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슴 한쪽이 조용히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산대요.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이 그렇다더라.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이 마음을 쉽게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연이는 왜 아이를 안 갖고 싶어 하니? 아들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연이가 외동딸이잖아요. 친정 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요즘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한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손주를 한 번쯤 안아볼 줄 알았는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거실에는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나연아. 며느리는 잠깐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친정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너라도 가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 명절이라 어머니 댁에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가 혼자 명절 보내는 걸 생각하니까 그 뒤로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그렇지. 며느리는 조금 안도한 듯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연아, 네, 어머니 그래도 첫 명절이라
조금 서운하긴 했다. 말을 하고 나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밥이나 먹자. 며느리는 바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섭섭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천천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흐르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걸까?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명절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손주도 함께 보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살던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명절도 각자 보내는 집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금방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파트 불빛이 빽빽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조금 살아야겠구나. 평생을 남편과 아들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음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조금은 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입구에 붙어 있는 시간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노래교실, 요가, 서예 교실, 잠깐 망설이다가 노래교실 신청서를 썼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창가에 그 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작은 잎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조금씩 살아보자. 며칠 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나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먹을까? 문자를 보내고 나니 괜히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괜히 보낸 건 아닐까?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좋아요. 그리고 잠시 후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제가 반찬 조금 해서 갈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가 났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고등어 조림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찬통이 몇 개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나연아. 어서 와라.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만들어 봤어요. 반찬통을 열어보니 잡채와 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었는데. 며느리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저, 그리고 며느리. 며느리는 고등어 조림을 먹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했다.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흐르다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제가 미리 와서 같이 준비할게요. 저는 잠깐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보자. 괜히 길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절도 아이 문제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서로 조금씩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 냄새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